4월 4일부터 새로운 거리두기에 따라 사적 모임 인원은 10명까지 가능하고 식당과 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의 영업 제한 시간은 자정까지로 늘어납니다. 도시재생 뉴딜 부평 11번가 사업부지 내에 부평 혁신센터 건설 공사가 시작됐습니다. 굴포천 생태하천 복원 사업과 함께 도시재생 사업에 속도가 붙고 있습니다. 4월부터 카페나 식당에서 일회용품 사용에 대한 규제가 다시 시작됩니다. 코로나19 확산 기간 일회용품 사용이 크게 증가한 상황에서 현장 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인천시가 원부자재 가격 급등으로 피해를 입은 지역 중소기업을 위해 경영 안정자금을 긴급 지원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코로나19 새로운 거리두기 조정안이 발표됐습니다. 일부 완화하는 것으로 가닥이 잡혔는데요. 네, 2년 가까이 이어져 온 사회적 거리두기. 사실상 이번이 마지막 조정일 가능성이 큽니다. 새 조정안 오는 4일부터 2주간 적용되는데요. 이정아 기자가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앞으로 사적 모임 인원은 최대 10명, 식당과 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은 자정까지 가능해집니다. 모임 인원은 2명, 영업시간은 1시간 더 허락돼 소폭 완화된 정도입니다. 지난 2월 중순부터 사회적 거리두기가 점진적으로 완화된 데 이은 네 번째 조정입니다. 아직 안심할 상황은 아닙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전면적인 완화는 위험성이 있다고 보고 점진적으로 완화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행사 집회의 최대 인원은 접종 여부 관계없이 최대 299명까지만 허용합니다. 300명 이상 대규모 행사의 경우 관계부처 승인하에 관리합니다. 기본 방역수칙은 예외 없이 지켜야 합니다. 종교 활동도 수용 인원의 70% 범위 내에서 실시할 수 있습니다. 또 정부는 앞으로 2주 안에 유행 국면이 안정된다면 실내 마스크 착용을 제외한 모든 거리두기의 해제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종적으로는 실내 마스크 정도를 제외하고 영업시간, 사적 모임, 대규모 행사 등 모든 방역 규제를 해제하고 일상에 가까운 체계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정부는 또 코로나19 확진자가 재택 치료 시 필요한 해열 진통제, 감기약 등 실수요 의약품에 대한 공급 확대를 지속해 나갈 계획입니다. 1일 0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전날보다 4만여 명 줄어든 28만 273명을 기록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정아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부평 혁신센터 착공식이 열렸습니다. 도시재생 뉴딜 부평 11번가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건데요. 네, 부평 11번가 사업 오는 2024년에 완공 예정입니다. 푸드 플랫폼 구축과 굴포 먹거리 타운 활성화, 또 굴포천 상류 구간 복원 등 부평구가 새로운 변화를 이고 있습니다. 이재필 기자입니다. 부평 혁신센터 건설 공사가 드디어 첫 삽을 떴습니다. 미군으로부터 사업 부지를 반환받은 지 2년 8개월 만입니다. 혁신센터는 도시재생 뉴딜 부평 11번가 사업의 핵심 시설로 이곳에는 음식 관련 창업 인력을 육성하고 지원하는 푸드 플랫폼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특히 푸드 플랫폼은 부평 11번가 사업의 한 축인 굴포 먹거리 타운 활성화와 연계해 지역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창출하는 역할을 맡게 됩니다. 이뿐 아니라 혁신센터에는 공공지원시설과 청년, 소상공인들을 위한 공공임대상가, 그리고 신혼부부들을 위한 행복주택도 조성됩니다. 혁신센터를 포함한 부평 11번가 사업은 경제와 환경, 그리고 문화가 어우러진 지역을 조성하는 도시재생 프로젝트입니다. 이 사업이 11번가 사업과 또 주변과 연계되는 굴포천 생태하천 복원 사업 그리고 문화도시랑 같이 잘 어우러진다라면 이 부평의 도시 재창조가 바로 이곳에서 2024년도 이제 말 정도 되면 부평이 변모된 모습이 보이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해 봅니다. 혁신센터를 포함한 부평 11번가 사업은 2024년 하반기 완공 예정입니다. 굴포천 상류 구간 복원부터 혁신센터까지 긴 시간을 기다려온 사업들이 이제 하나둘 본궤도에 오르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재필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몇 년 전 카페나 식당에서 일회용품 사용을 금지했던 것 다들 기억하실 텐데요. 그런데 지금은 코로나19 때문에 어느 정도 좀 사용을 할 수 있게끔 풀어줬었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좀 상황이 바뀔 것 같습니다. 그동안 카페나 식당에서 일회용품 사용이 가능했지만 이번 달 4월부터 다시 규제가 시작되는 건데요. 현장에서 적지 않은 혼란이 예상됩니다. 사실상 단속은 이루어지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양진호 기자입니다. 지난 2018년 8월 정부는 카페나 식당 등 매장 내 플라스틱 일회용컵 사용을 전면 금지했습니다. 하지만 관련 규제는 1년 남짓 시행되다 중단됐습니다. 코로나19 대유행이 길어지면서 감염 우려가 커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플라스틱 쓰레기 배출량이 급증하자 환경부는 4월부터 다시 일회용품 규제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규제 대상 업종과 품목도 더 늘어났습니다. 네, 4월부터는 이런 플라스틱 컵을 매장 내에서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11월부터는 규제 품목이 더 늘어나게 되는데요. 플라스틱 빨대와 종이컵 역시 사용할 수 없게 되고 편의점에서 사용하던 비닐봉투 역시 규제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실제로 코로나19 상황이 길어지면서 일회용품 사용도 큰 폭으로 늘어났습니다. 지난 2020년 폐플라스틱은 전년보다 20% 가까이 늘었고 비닐이나 스티로폼 등 발포 수지류 사용도 덩달아 증가했습니다. 코로나 상황을 감안 카페 등 매장 내에서 일회용품 사용 금지 제도의 시행을 잠시 유예한 바 있으나 더 이상 무분별하게 일회용품을 소비하는 문화를 방치할 수는 없다고 하십니다. 하지만 현장의 혼란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규모가 작은 카페나 제과점의 경우 다회용품 세척 시설을 갖추지 못한 곳이 많은 데다 현장 상황이 달라 반발이 큰 상황입니다. 머그컵 등 다회용품 사용으로 인해 손님들의 코로나19 감염 우려도 업주들이 고민하는 부분입니다. 일회용 사용컵보다는 머그컵을 사용해 주시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요즘 심각하게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대두되다 보니까 고객님들 입장에서는 머그컵보다는 일회용 컵을 선호하시는 경향이 상당하죠. 결국 정부도 당분간 300만 원 상당의 과태료 처분은 유예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각 지자체에선 과태료 부과 대신 제도 시행 홍보와 안내 등 계도 행정을 펼칠 계획입니다. 중앙 외식 업체라던가 또 일선에서 가장 현장에서 지역을 관리하고 있는 주민자치센터, 그다음에 지역의 활동가 그분들을 통해서 이런 운영자들이 좀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지만 과태료 처분이 유예되면서 제도 시행의 실효성이 없을 거란 지적도 나옵니다. 정부는 일단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에 국민들의 자발적 동참을 요청하면서 코로나19 상황이 안정되는 대로 과태료 부과를 시작할 방침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양진호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윤환 계양구 의원이 계양구청장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윤환 구의원은 1일 구의원 사무실에서 출마 기자회견을 열었는데요. 그는 계양문화예술공연장 신축과 계양산 테마공원 조성, 제2인천의료원 유치 등을 공약했습니다. 6대 계양구의회 입성으로 정치를 시작한 윤환 구의원은 이후 3선 구의원을 지냈습니다. 특히 8대 계양구의회에서는 전반기 의장을 역임한 바 있습니다. 서운산단, 제2계양산단이 유치되고 또 추진되면서 먹고 사는 문제는 이제 해결이 됐다. 그래서 앞으로 제가 할 일은 우리 계양의 문화예술, 체육, 그리고 관광까지 그런 사업들을 앞으로 유치해서 체육이나 문화를 느낄 수 있는 그런 계양구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남부지방에서는 고개만 돌리면 활짝 핀 봄꽃을 볼 수 있습니다. 벚꽃은 나뭇가지마다 흐드러지게 펴 있고요. 노란 유채꽃도 한창입니다. 또 봄의 전령사라 불리는 개나리는 이미 노란 잎이 떨어지고 초록잎이 돋은 상황인데요. 중부지방은 다음 주쯤 되면은 벚꽃이 활짝 필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자, 꽃이 피면 많은 사람들이 나들이에 나서게 되는데요. 꽃 구경하면서 기분 전환을 할 수 있습니다. 따뜻한 햇볕을 쬐면요, 비타민 D가 활성화되면서 뇌에서는 행복 호르몬이라는 세로토닌이 분비되는데 스트레스를 감소시켜주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조금만 더 있으면 봄바람에 흩날리는 벚꽃잎이 또 다른 장관들을 연출하겠죠.
코로나 속에서 세 번째로 맞는 봄입니다. 이 봄의 기운으로 고민과 불안 또 스트레스를 확실히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데일리 브리핑이었습니다. 인천시가 원부자재 가격 급등으로 피해를 입은 지역 중소기업을 위해 경영 안정 자금을 긴급 지원합니다. 인천시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 등으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지역 중소기업을 위해 3,500억 원 규모의 경영 안정 자금에 대한 이자 일부를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원부자재 가격 급등 피해 기업 3,000억 원, 수출 피해 직간접 기업 500억 원 규모인데요. 인천시는 업체당 5억 원 이내에서 은행금리 이자 중 1.5%를 균등 지원할 방침입니다. 융자 기간은 최대 3년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인천시 홈페이지 내 고시 공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인천 환경단체가 인천시에 양서류 서식 보전 방안 실현을 위한 민관협의회 구성을 제안했습니다. 네, 인천 녹색연합의 서석진 생태보전팀장을 전화 연결해서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인천시가 양서 파충류 서식지 현황을 파악하고 보전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모니터링 용역을 마쳤다고 들었습니다. 일련의 과정들을 봤을 때 어떻게 평가하고 계시는지요? 네, 인천시가 양서 파충류만을 대상으로 모니터링한 곳은 처음이기에 양서류가 도시 개발과 기후 위기로 사라질 위험에 처한 현 상황에서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인천시가 양서류 파충류 보호 방안으로 서식지 관리 계획 수립과 야생동물 보호구역 지정 등을 검토하겠다고는 했지만 사실 아직까지 실천이 되지 않고 있는데요. 인천 녹색연합 측에서 이 성명서를 통해 이 부분을 좀 지적하셨죠? 네, 인천시에서는 2016년에 발간한 자연환경 보전 실천 계획서를 통해서 야생생물 보호구역 지정 지역을 발표했지만 실제 지정으로 이루어지지는 않았습니다. 계획으로만 남지 않도록 인천시에 요구를 한 것이고요. 4월 중순에 민간 협의체 구성이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 민관 협의체가 구성된다면 그 이후에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들을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네, 이번 보고서를 통해서 야생동물보호구역 지정뿐만 아니라 시민 전문가와 함께하는 생태조사, 자연환경 교육 및 체험활동 강화, 양서류 공원 조성 등에 대한 계획도 담고 있습니다. 시민단체에서는 양서류 보호와 서식지 보존을 위해서 시민들과 함께 오랜 시간 동안 지역의 양서류를 모니터링하고 시민 대상 교육과 캠페인을 진행해 왔습니다. 그렇기에 그 민간 협력을 통해서 보다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실행 방안 등을 모색하고 추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말씀처럼 야생동물 생태계를 지켜내기 위해서는 민과 관의 협력이 반드시 필요한 부분일 텐데요. 관련해서 시청하고 계실 인천 시민분들께 당부하고 싶은 말씀 있으실까요? 네, 양서류는 육지와 수중을 오가며 생활하기에 환경 변화에 매우 민감합니다. 기후변화 지표종이라고 불리우는데요. 폭염과 대형화된 산불로 인해서 사람 또한 매일 기후위기를 실감하고 있습니다. 양서류의 보전이 나의 삶과 연결되어 있다고 느끼며 양서류를 보호하기 위한 활동에 관심 많이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도움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인천 녹색연합 서석진 생태보전팀장이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부천시가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사업 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에는 사업 추진 과정 중 다양한 이해관계를 최대한 조율하는 동시에 주민 편의시설과 교통환경 개선, 원주민 재정착과 이주대책 방안 등이 포함됐습니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역세권과 준공업지역, 저층주택가 부지를 지구로 지정한 뒤 주택 공급과 도시 재구조화를 하는 과정으로 지난해 2월 정부 주도로 시작됐습니다. 다음 주부터 헬로티비 뉴스가 달라집니다. 지역의 부동산 시황과 물가, 일자리 상황 등 경제 정보를 더욱 풍성하게 전해드리고 저출생 고령화와 기후위기 대응 그리고 지역경제 활성화 등 3대 연중 기획 보도를 통해 지역 문제 해결을 도모해 갑니다. 네, 또한 확 달라진 디자인으로 뉴스의 생동감을 더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